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다들 이번 청문회를 인상 깊게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당연히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무슨 용기를 가지고 폭로를 하겠다. 내가 이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까발리겠다. 이런 취지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신범철 차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회수와 관련한 거였다. 지금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뭐 총선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또 온갖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는데 그 중요한 8월 1일, 작년 8월 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가 직접 통화한 사실을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회수에 관련된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여러 중요한 쟁점들이 있었지만 이 신범철 씨의 시인, 폭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요한 8월 2일, 그 문제의 8월 2일 날 오후 4시 21분에 윤석열 개인 폰으로 한 차례 통화를 했다고 알려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장경태 의원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그동안 여태까지 문제적 인물들이 통화 내용은커녕 통화 주제에 대해서도 계속 함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깜짝 폭로를 한 겁니다. 깜짝 폭로를 해버린 거고 결국에는 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방부 고위 간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도 관련자의 입으로 확인이 된 거죠.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뻔뻔하게 우기고 우리가 말 안 하면 어쩔 건데 이런 태도로 대놓고 막 증인 선서도 거부해가지고 임성근, 신범철, 그다음에 이종석 이 사람들도 엄청난 비판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록 회수 단계에 윤석열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폭로가 돼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요. 앞으로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많은 비판과 또 더 원래라면 언론인들도 당연히 책임을 묻고 더 질문도 하고 파헤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 외압 중에 불법성이 또 명확하다고 평가받는 그 행위가 바로 기록 회수 단계였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의도된 발언이다. 내가 한번 이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자기 해명을 하던 과정에서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실수로 저런 말을 한 건데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박이다. 이래서 청문회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었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 사람도 엄청난 비판을 불러온 장본인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기훈 그 비서관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경북경찰청한테 전화를 올 거라는 받게 될 거라는 말을 해줬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이었죠. 이것도 실제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임기훈이 유재현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경북청하고 통화를 하고 요거는 빼박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입법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이 청문회 관련한 영상은 물론이고 쇼츠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퍼졌습니다. 한동안 정치꼴 보기 싫다. 맨날 똑같고 총선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달라진 태도는 하나도 없고 그저 윤석열한테 충성만 하는 이 꼬라지는 난 보기가 싫어서 정치 시사 당분간 끊겠다. 그래서 막 구독도 취소하고 이런 분도 많았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사람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국회구나.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21대에서 되도 않게 자꾸 무슨 협치 타령하고 무슨 뭐 대화와 타협 타령하면서 중요한 일들은 다 내팽개치고 압도적인 힘을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는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국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동안 우리가 왜 민주당을 지지했는가, 이거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박정훈 대령이나 아니면 그 이용민 중령이나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그 연설을 하실 때부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래서 그분도 중요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아마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번 청문회의 그 스타 넘버원은 김경호 변호사가 아니었겠냐. 실제로 임성근 씨 바로 옆에 있었죠. 그래서 저도 되게 인상 깊어서 쇼츠를 만들었는데 면전에서 임성근 책임이 가장 크다. 그냥 바로 직진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임성근 그 사단장이라는 인간이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현장 간부들한테 떠넘기는 게 그게 사단장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구독자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고 아마 이제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는 3만 명을 당연히 넘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TV 다들 보시면은 이번에 그 입법청문회 다녀온 후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청문회에 간 것도 처음이고 근데 보니까 그 박주민 의원이 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영상을 봤는데 조회수가 벌써 20만 넘겼고요. 보시면 댓글도 막 6,000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들이 힘내라. 그리고 특히 정청래 위원장의 탁월한 선택을 칭찬하는 분도 많은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법사위원장을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수하려고 했는가. 법사위원장을 대도 없는 그 협치 명분으로 내줬다가는 이번에 어떤 꼴이 났었는가를 좀 섬뜩할 그런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김경호 변호사랑 그 임성근 씨랑 1분씩 공방을 주고받게 했는데 그게 또 신의 한 수였다. 왜냐면 임성근 씨가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저녁 7시에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김경호 변호사가 대본도 안 봐요. 이걸 다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이고 그렇게 들여다봤으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아예 팩폭을 날려버리니까 임성근 씨가 나중에는 제가 그 장면 인상 깊어서 쇼츠에 남겼거든요. 손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막 표정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 멘붕에 빠진 장면도 그 정청래 위원장의 반짝이와 준비된 논리적인 김경호 변호사의 팩폭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감동받았다, 격하게 응원한다, 정말 멋있는 분이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김경호 변호사가 특히 이게 변호사구나. 이런 사람이 역시 변호사구나.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또 우리가 더 사회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용기 내서 목소리 내는 분들한테 우리가 힘을 싣고 함께 연대한다는 그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런 앞선 중요한 증인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또 더 큰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주랭랑을 쳐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6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그래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늦어도 4일까지는 이걸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만큼 우리도 계속 지켜보고 우리가 특히 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거짓말 정황도 드러났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거짓말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이런 걸 이제 국회 모욕죄로 해가지고 형사고발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검토를 추진할 게 아니라 이제 이 검토를 하고 이제 직접 모욕죄로 해서 형사고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과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행안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뭐 곳곳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대응에 나서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특히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최혜병 특검 플러스 김건희 특검이죠. 그래서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관련해서도 특검법을 이번에랑 같이 입법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많은 진실을 파헤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입법청문회라는 게 사실 잘 모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치 고관여층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세세한 내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입법청문회라는 게 있었구나. 이걸 민주당이 제대로 활용을 했구나. 그래서 언론에서도 절묘한 한 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을 계기로 야 이거 괜찮은데? 입법청문회라는 게 있었어? 아니 그럼 진작 이런 거 좀 하지.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요 이후로 다가오는 그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도 요러면 이제 입법청문회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 됐다. 요런 효능감을 얻은 것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다른 사안에다가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다음이 바로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볼 포인트라고 보고요. 채택된 증인들이 원래 출석을 거부하면 그냥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그냥 시간 질질 끌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는데 이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를 하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제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선서 거부를 해서 논란을 키웠지만 어쨌든 그렇게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도 피해갈 구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특히 윤석열의 레임덕이 가속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번에 쑥대 총장이 또 김건희 씨 논문을 검증하겠다는 그 교수가 임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요 또한 우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쑥대에서 민기적되면서 몇 년을 미뤘습니까? 고작해야 이거 몇 개월만 보면은 다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무슨 몇 년을 미루냐 해서 그 쑥대 민주동문회는 물론이고 그 현재 재학 중인 재학생들도 좀 제발 좀 처리 좀 해달라. 이것 때문에 내 쑥대라는 브랜드가 왜 이렇게 망가져야 되냐. 이런 비판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검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교수가 이제 쑥대 총장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고요. 또 이제 그 연예계 쪽으로도 김건희 씨 얘기가 또 확산이 됐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승기 씨의 이제 장인 주가 조작 논란인데 지금 이승기 씨를 향해서 많은 비판이 가니까 이 팬분들이 직접 나서서 왜 김건희 씨 냅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저기도 23억 원의 차익, 이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도 23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어서 요게 또 많은 비판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 또 그게 또 23억의 차익이 돼가지고 이제 이승기 갤러리에서 요런 얘기를 담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인데 왜 영부인이라는 인간이 무려 4년 동안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선 언론이 비판의 칼날 들이대지 않냐? 최근에 또 이제 뭐 랩동 얘기 나오고 뭐 가드동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이 또 한번 망신살을 제대로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언론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그렇게 목소리 내는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이틀막을 시전해버리고 그 옆에서 이제 부스러기라 주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는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 요것도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김건희 씨가 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사방팔방에 그냥 망신이란 망신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보면 가족에 검사가 없어서 저런가 보다. 그러니까 저럴 거였으면 검사 사이를 얻었어야지. 누구는 검사 사이 덕분에 치해법권 수준으로 잘 사는데 참 열받겠다. 요런 반응도 결국엔 이게 다 김건희 씨의 그 시간 끌기와 그냥 덮고 넘어가는 소위 김건희 성역화가 일시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저들은 됐다, 넘어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란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법사위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좀 묻힌 방통위에서도 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최민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정청래, 역시 최민희. 그도 그럴 것이 이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지금 많은 문제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명이서 짬짬이로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5인 정원의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한 그 2인 체제로 운영된 상황에서 차기 이사를 또 선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사를 자기 사람들로 그냥 막 꽂아가지고 그냥 대놓고 윤석열 방탄 역할에만 치중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직접 다박다박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임기가 만료됐는데 만약에 박문진 이사 공모에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 묻자 김홍일 위원장은 보시다시피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여기에 굴할 최민희 의원이 아니죠. 그래서 방송정책국장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런 답변을 합니다. 기존 이사가 임기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이끌어낸 거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임기 만료 전에 선임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방통위가 시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김홍일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해진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런 자질까지도 계속 지적을 해서 이것 또한 이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그래서 왜냐면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준비했냐, 그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최민희 의원이 일침을 날린 거고요. 그래서 막 방통위원장이 침묵을 합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니까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망신이란 망신만 제대로 당한 거고요. 실제로 평소에 당신이 방송, 통신에 대한 관심이 있었냐, 이런 질문을 최민희 위원장이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 입틀막을 한 거죠. 답변 못한다. 침묵하다가
망신을 당했던 거고요. 아니 저런 식으로 3년 임기의 권익위원장을 하다가 5개월 정도 돼서 방통위원장으로 가면 그럼 권익위원장은 왜 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그 건의기도 뭐 건의위원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에 계속 답변을 못했다는 거고요. 애초에 저런 관심이 있었더라면 방송통신 쪽에 관심이 있었으면 관련한 경력에 드러나야 될 텐데 하다못해 KBS 이사라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었냐? 답변해라. 이렇게 거듭 물었지만 얼굴만 붉히고 답변을 못했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팩폭 아닙니까? 평소에 방송통신에 관심도 없었던 인간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무슨 대답을 해요 이걸.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과는 또 어떤 관계냐. 역시 이러니까 저 윤석열 정부에서도 최민희 의원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저거 윤석열 호위무사나 하려고 지금 방통위원장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뼈를 때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압박을 엄청나게 받은 김홍일 위원장은 이제 방심위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또 이런 핑계 댑니다. 이거는 민간 독립기구라서 방통위가 개입할 수 없어 이렇게 답을 하니까 여기에 또 물러설 최민희 위원장이 아니죠. 조성은 사무처장한테 이렇게 직접 지적을 합니다. 방통위가 정현주 위원장의 근태 문제를 왜 그럼 들여다보냐, 회계검사 같은 걸 통해서.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성은이라는 사무처장은 방통위 역사상 최초의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례적으로 감사 인력이 대대적으로 파견이 됐었고요. 방심위 검사 같은 것도 해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표적 또 압박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재인 정부 관련한 사람들을 또 압박하고 막 쫓아내고 망신 주고 실제로 그래서 정현주 방심위원장이 해촉되고 요런 문제를 다시 상기시킨 게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계속해서 막 말장난하고 그냥 대충 또 시간 때우기 하려고 하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죠. 방통위원을 했던 김현 의원도 지금 있고 방통위 설치법을 설계한 최민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니네 함부로 답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의 유능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내가 뭘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배지만 달기 위해서 이런저런 줄타기 해가지고 정치인이 돼버리면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 저들이 그냥 대충 말로 때우고 넘어가려고 할 때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공을 가진 유능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회로 오게 되면 저렇게 장난을 못 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레코드 틀어놨냐, 진지하게 해라 이렇게 방통위원장한테 대놓고 일침을 날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한 줄 요약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발전이나 방송의 자유, 독립에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격이 1도 없다. 이게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의 여러 송곳 질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역시 우리가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를 비롯해서 왜 우리가 각 상임위를 사수해야 하는가 이걸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라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 소식으로 좀 간단히 넘어가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한다고 하죠. 이건 무의미한 도전이란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맞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저들은 저 민주당 벼락치다, 좌파다 이렇게 몰아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누가 좀 나오는가 보니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출마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출마의 뜻을 밝히고 전화도 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나라와 국가, 국익을 위해서 일해달라 이런 당부를 똑같이 전달했다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해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한 겁니까? 이게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바이든 날리면처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게 또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한 게 아닐까.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거부권 막 남발하라고 하고 그런 걸 어떻게 초선 의원들한테 대통령이 가서 얘기합니까? 아무튼 나경원 씨부터 보면 나는 누구보다 당을 잘 알고 흔들림 없이 당을 지켰다. 그러니까 감히 저 나경원이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씨를 저격하더라고요. 우리 당에 누가 와서 이용만 하고 갔다. 한마디로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한마디로 찍먹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당대표 자리는 프로페셔널리즘이 필요하다.
아니 뭐 물론 당연하죠. 뭐 당대표라는 자리가 그냥 아무나 앉아가지고 자기 이름 알리고 몸값 올리고 뭐 이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건데 대놓고 저격을 한 거죠. 실제로 총선 때 여연히 정말 막장스러운 그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가 나와서 각 후보들도 불만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한동훈 씨 탓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홍준표 씨를 또 만났더라고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거의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직업이 전문 한동훈 사냥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동훈 씨 비판에만 지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홍준표 씨를 찾아가서 제가 맞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요런 이제 언프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또 김성태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은 온실속 민들레다. 무슨 얘기냐면 윤심을 받기엔 좀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엄동설한 다 견뎌내고 피어난 야생화 들꽃이 되기엔 좀 그렇다. 나경원은 한마디로 온실 속의 민들레인데 네가 어떻게 윤심을 받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요러면 이제 좀 나경원 씨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원내대표 시절에 저렇게 빠루를 당당하게 또 들고 옆에 이제 황교안 씨 삭발할 때 옆에서 코 풀고 내가 무슨 민들레냐 나야말로 이 야생 날 것 그대로 해.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까. 내가 나경원이 얼마나 그 탄압에 맞서서 싸웠다고 열심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무튼 이 나경원 씨는 대략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원희룡 씨죠. 원희룡 씨는 저렇게 또 뭐 저 김기현 씨도 만나고 뭐 해서 원팀 캠프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특히 그 이력이 아주 가장 화려합니다.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와서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존중한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친윤에서 원희룡을 밀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씨에 대해서 김재현 씨는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는데 한동훈 씨가 최근에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이제 언론 통해서 또 전해지니까 저 또 언플하는 거 봐라 이러면서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내용이었어. 한동훈한테 특별하게 대통령이 전화한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전화해도 똑같은 답을 했을걸? 이런 식으로 이제 매긴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랑 전화를 한 걸 가지고 저걸 저렇게 공개한 건 예의가 아니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윤의 그 뜻이 원희룡으로 모여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방팔방에서 이제 한동훈 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원래 근데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어대한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사방팔방에서 이제 한동훈 씨의 그 제외하고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준석보다 더 심하게 충돌할 거다. 윤석열 자칭 멘토죠. 자칭 윤석열 멘토라고 하는 심평 씨는 이제 한동훈은 갈등 해소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 이후에도 아주 취약한 구조로 지금 정부가 흔들리는데 그럼 이제 바로 팔아먹을 놈이다 저거.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 돌린 거는 이건 팩트 아니냐. 한동훈이 무슨 지금 윤심 타령하고 뭐 가짜는 소리 하지 마라. 요렇게 이제 선을 그은 거고요. 요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둘이 통화한 건 10초밖에 안 된다. 10초면 여러분 전화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가벼운 통화를 하고 끊어도 1분은 넘습니다. 진짜 짧게 용건만 하고 마무리해도 30초는 넘어요. 근데 이제 10초밖에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뜻이 없는 거 아니냐. 저 오히려 괜히 망신만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윤상현 씨 또 이런 말을 하죠. 한동훈 씨가 사석에서 윤석열을 그 사람이라고 했다고 폭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둘의 신뢰관계는 그냥 바닥에 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참고로 윤상현 의원도 그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주자로 또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의 그 싸움이 앞으로 더 거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튼 의례적 전화한 것 갖고 저렇게 언플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럼 대통령이 잘해보라고 그러지 뭔 얘기를 하냐. 이렇게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사석에서는 윤석열을 그 사람이라고 한다는데 요러면 이제 요게 그 소위 유튜버들 그 사람들은 극우도 아닙니다. 그냥 친윤 그 유튜버들이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태극기 유튜버들은 요걸 두고 안 그래도 한동훈 씨에 대해서 조금 좌파다 뿌락치다 얘기 막 했었는데 아주 꿀잼인 상황이 또 이번 주 이후부터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쨌든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러닝메이트를 찾고 있다가 진종호 씨를 데려갔다고 하죠. 진종호 씨는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진종호, 장동혁, 박정훈 요 3인방이 함께 한동훈 씨랑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뭐 이런 쪽으로 또 붙는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한동훈 씨는 잠시 후 오후 2시에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어대한, 저도 어대한을 지지하고요. 얼른 나와가지고 또 못다한 이야기, 못다한 셀카, 못다한 까치발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조 심판 해야죠 또. 지금 총선 참패하고 발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당당히 어대안으로 대표가 되고 바로 딱 그 당대표 역할 시작할 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조 심판 위해서 뛰겠습니다. 까치발 딱 들고 당당하게 외치란 말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갔는데요. 한로남불이라고 부르고 있죠. 왜냐면은 한 2년가량을 수사를 질질 끌다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엔 이번에 또 그냥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 보면 이거 그냥 털어준 거 아니냐.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런 식의 수사 기소가 이루어지는 한 누가 지금 경찰을 믿고 검찰을 믿고 사법부를 믿고 어떻게 그 권력기관을 믿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한동훈 딸의 봉사활동 2만 시간은 주 40시간을 10년이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한동훈 딸은 저렇게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소위 한동훈 성역화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비판인 겁니다. 당장 딸 논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았죠. 저도 지겹도록 전해드린 것 같은데 딸 논문 대필, 논문 표절, 봉사시간 조작, 전문 개발자 그 제작 앱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꾸미고 수학 문제집 그 풀이집을 표절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부부의 뇌물 문제라든지 증거인멸 혐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털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 잣대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터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잣대를 민주 진영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대야지 왜 어딘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어딘가에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냐. 이게 꾸준히 말씀드리는 불공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논문 대필했다고 알려진 벤슨을 조사했느냐, 논문 대필 실제 했는지 판단한 여부조차 불송치 이유서에 담지 않았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특히 한동훈 딸이 2만 시간의 봉사활동으로 표창장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조국 대표의 딸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자녀들을 향해서 들이댔던 잣대를 보자 이거예요. 똑같은 일이 만약에 지금 민주 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저런 식으로 무슨 전당대회에 나오네 어대 한이네 뭐네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없었어요. 직장인이 주 40시간에 10년이나 일해야 2만 시간이 가능한데 이 한동훈 딸이 봉사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실제로 PD수첩에서 6월 9일에 촬영을 하러 갔는데 7월 26일까지 사인을 해놨다는 것도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은 잣대로 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아니 사무소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이제 고개를 저렇게 쳐숙이면서 윤심을 등에 업는 척을 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걸 돌파해 갈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 당권 주자들도 한동훈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체를 까발리고 있고 이제 소위 어대안이라고 하지만 지금 친윤 윤심이 원희룡 씨한테 모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 이제 이기든 간에 출혈이 한쪽은 되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법사위, 과방위 굉장히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로도 운영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행안이라든지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상임위, 위원장을 사수하려고 했는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 효능감을 이번에 민주당이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보셨듯이 정청래 위원장하고 최민희 위원장 굉장히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힘 전당대회 소식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굉장히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한동훈 씨가 저렇게 나와서 어대안이 돼서 또 열심히 까치발 들고 셀카 찍고 다니고 2조 심판 따위 얘기하고 이런 날뛰 낡은 소리들을 쏟아내면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도 벌써부터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